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 보신 것처럼 60분 안에 입문하는 기초 CRM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저는 CRM 관련해가지고 한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되게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오늘 저한테 딱 60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커리큘럼 중에 좀 핵심 부분만 좀 가져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CRM이 막 심화 과정도 있고 활용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오늘은 약간 조금 기초 CRM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다진다 라는 느낌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퍼포먼스라던가 콘텐츠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장에 되게 콘텐츠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좋은지. 근데 비교적 CRM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느끼실 건데 CRM은 비교적 뭔가 기업 규모가 되게 커야 되고 혹은 뭔가 인프라나 약간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이터 접근 권한이 뭔가 잘 되거나 잘 구축이 되어야 하고 혹은 고객들이 되게 많아야 CRM을 사실 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퍼포먼스 마케터터 혹은 컨텐츠 마케터 혹은 또 다른 A 분들에 비교해서 CRM 마케터 분들이 되게 적은 건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공유하는 이런 컨텐츠들 양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현직 CRM 마케터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저한테 좀 이런 거 같이 좀 제가 최대한 많이 잘 공유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분이라서 제가 시간을 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더 소개 한번 드리면요. 저는 현재 CRM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로스실 안에 있는 CRM 마케터고요. 그거 말고도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튜브 또 스타트업 테드님이라는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볍게 설명드리면 한 4년째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냥 취미로 그냥 좀 제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스타트업과 그리고 약간 이런 마케팅 컨텐츠 위주로 약간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좋아요나 구독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강연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제 스스로가 마케팅 모임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글도 쓰고 있고 내년에 또 제가 책을 낼 생각으로 또 책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볍게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CRM이니까 목차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되게 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꼭 오늘 할 이야기에 조금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대한 이야기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당연히 기초니까 한번 저희 같이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일단은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요거의 약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고객 관계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러한 되게 뻔한 이야기만 할 거였으면 제가 굳이 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약자에 그 CRM이 하는 일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 나름대로 뭔가 한 문장으로 조금 굳이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고객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CRM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CRM의 되게 큰 오해가 단순하게 문자 보내는 거 혹은 푸시 보내는 거 이메일 보내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저도 그랬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제 오늘 강연을 들어보시면 커버리지가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회사 바이 회사고 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는 진짜 되게 많은 커버리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이 한 문장이 저는 이 강연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 문장에서 제가 계속 파생돼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만 세 가지 정도로 조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이고, 두 번째는 우호적인 관계, 세 번째는 관계를 지속하는 거. 요거를 한 번 더 조금 가볍게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CRM을 하려면 고객이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고객이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떤 게 고객이냐? 지그재그를 예시로 들자면 단순하게 앱을 설치한 유저들만 고객인 거냐? 혹은 회원 가입을 해야지 고객인 거냐? 아니면 첫 구매를 해야지 고객인 거냐? 뭐 다 시점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고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고객을 정의했으면 일단은 이제 먼저 그러니까 먼저 고객을 정의를 했으면 이제 그 고객을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CRM 범위 내에서는 실제로 고객을 많이 만드는 행위도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요거는 조금 다 비하인드 이야기로 한 번 더 얘기를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를 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앱 서비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즐겨찾기라던가 혹은 찜하기 버튼 같은 경우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DAU, 그러니까 뭐 하루에 들어오는 트래픽 안에 실제로 비회원 트래픽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회원가입으로만 보는 게, 회원가입을 한 유저들만 고객을 보는 게 맞아?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마이리얼 트립이라던가 혹은 직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크림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기능을 활용을 하려면 실제로 회원가입 락을 걸어 놓은 서비스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을 많이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뭐 락을 걸어 놓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기능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니까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호적인 관계인 거죠. 뭐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뭐 우리가 당연히 뭐 나쁜, 약간 네거티브한 어떤 관계를 만들 필요는 당연히 없고, 우호적인 감정을 들 수 있도록 일단 고객을 정의했으면 그 고객이 우리 서비스나 우리 상품이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되게 시장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뭐 좋은 프로덕트가 좋은 마케팅을 대체한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으면 혹은 프로덕트가 좋으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뭐 카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치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되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이 있어. 이 고객을 되게 단골 손님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친한 척을 해야겠죠. 아, 뭐 누구누구님 어제 오셨죠? 어제 사가신 거 어떠셨어요? 오늘은 이거 한번 사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실제로 막 친한 척도 하고 약간 그분에 맞춤형 어떤 뭐 상품 추천도 하고 막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온라인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하루에도 수십 개씩 푸시 받아보시고 카카오 메시지 받아보시고 이메일 받아보실 것 같은데, 뭐 쿠팡에서도 똑같이 제가 만약에 쿠팡에서 물을 사려다가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날 쿠팡이 뭐 누구누구님 어제 고민하신 물 뭐 결제 안 하셨네요. 뭐 그러면 요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에는 친한 척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CRM은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호적인 관계를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계를 지속하는 거. 이거는 진짜 많이 마케터시라면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리텐션이잖아요. 결국에는 단순하게 일회성 관계가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접속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뭔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텐션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약간 뭐 이런 이제 CRM에서도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약간 기업의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상 뭐 일회성밖에 없는 뭐 약간 그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텐션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고객을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약간 어떤 CRM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 그러면 뭐 CRM 되게 많이 요즘에 중요해진다. 반면에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 되게 약간 효과가 되게 성과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진짜 약간 귀에 피나게 들어보셨을 건데, 결국에는 CRM 마케팅이 왜 필요한 이유도 가볍게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근데 너무 많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조금은 그냥 쉽게 그러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일단은 이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게 뭐 상세 타겟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한마디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그러니까 고객 획득 비용이 점점 비싸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이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밖에서 새로운 유저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서비스들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유저들을 설득시키는 게 오히려 더 비용 효율 관점에서 낮기 때문에 CRM이 더 중요해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결국엔 이거는 뭐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비싸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통계 자료인 거고, 뭐 사실 그 외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 되게 되게 강화됐고, 그 다음에 시장의 경쟁도 굉장히 심화됐고, 고객의 선택지가 증가됐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고객들도 되게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누구누구님 어떤 혜택에 당첨됐어요. 뭐 이거 열어보세요. 여전히 이런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뭐 지금도 사실 성과가 좋긴 하지만 되게 괜찮았는데 뭐 한 기업 두 기업밖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진짜 누구나 다 누구 혜택 도착, 뭐 당신만 받을 수 있는 혜택, 그 다음에 뭐 곧 오늘 종료, 막 이러한 되게 광고성 어떤 메시지들도 되게 많이 이제 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객들도 이게 다 광고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우리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거는 뭐 결국에는 뭐 애플도 역시나 뭐 ATT 이슈가 또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가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래저래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퍼스트 파티, 세컨드 파티, 서드 파티 이런 것들 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퍼스트 파티 내가 수집하는 거, 세컨드 파티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집한 거를 저희가 뭐 협업을 통해서 이제 수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 그다음 서드 파티 아예 그냥 제3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거,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퍼스트 파티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많이 수집하면 많이 수집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많이 수집할수록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행동 로그 하나하나까지 수집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그러면 어제 이 고객이 어떤 걸 봤는지 막 이런 것들도 더 쉽게 우리가 CRM 플레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CRM 마케터기도 한데 요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이벤트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캠페인에 녹여낼지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 수집이 뭐 이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뭐 리텐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리텐션이 뭐 되게 또 이것도 되게 어찌 보면 되게 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리텐션은 새로운 유입과도 같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이제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냥 그런 통계 자료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포트에 나오는 이제 되게 유명한 자료인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들을 단 한 번이라도 써보지 않는 고객들을 획득하는 비용이
우리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써본 고객에 비해서 6배 정도, 한 6배에서 7배 정도 평균적으로 획득 비용이 되게 높다라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한 번이라도 우리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그래도 조금 되게 저렴하게 우리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되게 어렵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CAC, 그러니까 고객, 이제 우리가 액퀴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계속 유입시키려면 일단은 CAP라는, 여기 CAP, 그러니까 특정 포인트가 도달할 때까지, 고객이 딱 전환할 때까지 계속 돈을 쓰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든 혹은 뭐 검색 광고든 뭐든 계속 돈을 쓰다가 특정 어떤 포인트에서 딱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환이 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타임이고 이게 비용인데, 전환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쓴 돈이 점점 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첫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매를 하고 N차 구매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이 이제 고객, 우리가 썼던 비용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액퀴지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텐션이 우리가 많이 지속되면 될수록 LTV 관점이 여기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서 오래 살아남고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 기업들은 하나의 고객당 뽑아먹을 수 있는 프로핏이 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리텐션이 중요하다. 뭐 똑같은 말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A1180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조금 역설적으로 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텐션이 중요하니까 리텐션을 높여야겠죠? 그러면 이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뭐 마케터들이 될 수도 있고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노력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관리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들을 향상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리텐션은 역으로 다시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핵심적인, 왜냐면 우리 신규 고객,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의 첫 시작인 회원 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를 개선하면 가입 전환율이 오를 거고, 회원 가입 전환율이 오르면 회원 가입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 유저들이 구매로 전환되는 그 확률은 되게 더 높아지겠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문 프로세스는 뭐 당연히 우리 매출이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되게 중요할 거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 리텐션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더 단단해진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CRM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CRM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CRM의 매력은 무엇일까? CRM 마케팅이 뭐 물론 다 중요하고 재밌고 하긴 한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푸시 보내는 게 절대 CRM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CRM인데 요것만 CRM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CRM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상당히 넓어요. 제가 생각하는. 요거는 제가 저희 이제 팀 멤버들이랑 뭐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본 약간 이런 CRM의 어떤 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만들어본 건데, 예전에 이제 뭐 마블에서 한창 멀티버스 뭐 이런 게 이제 마블 전성기 시절에 멀티버스가 유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만들어 본 건데, 이게 엄청나게 업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CRM 팀에서. 예를 들면, 왜냐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CRM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회원을 전환시키는 업무도 CRM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로스 팀에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뭐 PO 조직, PM 조직에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신규 회원을 전환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회원 온보딩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프로젝트는 뭐냐면, 우리가 앱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앱을 처음 다운로드 받으면 보통은 막 약간 튜토리얼 같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약간 보여줘서 전환율을 많이 늘릴 것인가.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튜토리얼을 하나의 집단에서는 그냥 튜토리얼만 보여주고, 또 하나의 집단에서는 튜토리얼을 보여준 다음에 뭐 요거 다 완료되면 뭐
뭐 5,000원 쿠폰 드려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혜택을 뭐 제공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온보딩 전환율이 또 되게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CRM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신 동의자 늘리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또 눌릴까요? 왜냐면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광고 수신 동의를 한 회원 수를 늘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뻗어가다 보면 되게 많은 이제 가짓수가 나와요. 뭐 첫 구매 전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첫 구매 전환을 만들 거야? 그러면 뭐 컬리처럼 100원 딜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뭐 100원 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10,000원 상품이라고 하면 9,900원을 한 유저당 기업이 그 비용을 투자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리텐션이나 아까 말했던 LTV 관점에서 우리가 이 유저들이 1차 획득을 애퀴지션을 해버리면 어쨌든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살아남고 이 정도, 뭐 예를 들어서 9,900원 이상 우리 서비스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분석이 됐으면 뭐 그렇게 100원 딜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첫 구매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막 그런 것들 계산하면서 뭐 설계를 합니다. 뭐 그런 것들. 꼭 이게 CRM팀에서 하진 않더라도 그런 것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했던 재밌던 분석이 있는데,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 했던 재밌는 분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첫 구매 전환율, 그러니까 첫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예를 들면 100명이 첫 구매 전환 유저 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저희가 이 100명의 첫 구매 유저 수가 과연 똑같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50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은 오늘 앱을 설치했고 오늘 회원 가입했고 오늘 첫 구매한 유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명은 한 달 전에 가입했고 오늘 첫 구매한 유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과연 이 두 가지 그룹에서는 어느 그룹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버리면 나중에 뭐 재구매라던가 혹은 N차 구매를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그룹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오늘 회원가입하고 오늘 구매한 유저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였어요. 오히려 한 달 전에 가입하고 오늘 구매한 유저들이 더 오래 살았는데,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추측을 해보니까 실제로 오늘 회원가입하고 오늘 설치하고 오늘 구매한 유저들은 목적성 구매가 되게 강해요. 그 말은 뭐냐면 A라는 상품을 사려고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을 사면 그 유저들의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앱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제 가설이 완전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했었더라면 제 가설이 완전 틀렸던 거죠. 그러면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에는 또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팀의 구조에 따라 다르고 팀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뭐 그 CRM 마케터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업무들도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휴면 회원 복귀, 그 다음에 뭐 채널 최저가, 물론 제가 뭐 푸시가 다가 아니다, 카카오 메시지 보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카카오 메시지 같은 경우도 친구 수가 많아야지 우리가 메시지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친구 수를 높일 것인가, 이렇게 진짜 계속 멀티버스처럼 이 업무들이 수많이 갈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뭐 이런 포인트 때문에 생각하시면 이게 너무 일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딱 아까 봐도 생각했지만 진짜 비즈니스의 어떤 본질을 약간 다루는 어떤 이제 본질에 되게 중요한 그런 지표들을 되게 많이 건드리고 있구나, CRM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도 되게 여전히 되게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도 요거는 뭐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조금 강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9월 15일 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요거가 뭐냐면 뭐 아실 수도 있지만 보통 1년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을 안 한 지 1년이 딱 지나면 그 서비스는 무조건 그 휴면 회원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 기업들은 그 고객들의 정보를 따로 보관을 해야 됐어요. 그게 이제 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는 CRM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요거를 그래도 가볍게 조금 설명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의무적으로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유효기간이 완전히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별도 보관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 당연한 거지만 별도 보관을 해야 하면 그 유저들한테는 우리가 절대로 뭐 터치를 할 수도 없고 다시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유저가 내가 알아서 뭔가 나 이제 휴면 해제할래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뭐 제가 좀 잘못 썼네요. 9월 9로 폐지됐고, 이게 어떻게 이제 법이 어떻게 개선됐냐면, 정보 주체가 너네 마음대로 해. 이 원래대로 유지하려면 유지해도 되고, 아니면 너가 그냥 휴면 회원을 아예 전환 안 시켜도 되고, 아니면 1년을 2년으로 연장시켜도 되고, 너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게 제도를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제가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위메프든 와디즈든 뭐 클래스 101이든 이제 뭐 몇 월 며칠부로 요게 해지되어서 당신은 더 이상 뭐 휴면 회원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지금 기업에서 이미 작년부터 빠른 기업들은 이미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조금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사업자는 개별적인 휴면 정책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면 회원들을 더 이상 휴면 회원들로 전환시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요즘에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뭐 한 달 혹은 2달 정도 안 쓴다고 하면 거의 계속 안 쓸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1년 정도 넘었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제발 돌아오세요 라고 한다고 하는 캠페인이 효과가 없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환시키지 않아도 되고 다시 터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겠어요. 물론 다른 팀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도 CRM팀이 조금 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CRM팀이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CRM 마케터가 뭐 나중에 뭐 되실 수도 있고, 뭔가 CRM 업무들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점점 더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어떤 시대적인 배경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CRM 업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제가 영상에도 예전에 만들어 놨긴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말씀드릴 건데, 저는 CRM을 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합니다. 업무 수행적인 분류, 그 다음에 업무 형태적인 분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업무 수행적인 분류에서는 크게 저는 획득, 유지, 상승 요 세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뭐 물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요 세 가지 키워드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 대충 뭐 들으시면, 이 키워드 들으시면 어떤 건지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액퀴지션, 신규 고객의 획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비회원을 어떻게 회원가입으로 만들 거야? 회원으로 만들 거야? 이런 회원가입 유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광고 수신 동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첫 구매 유도, 최대한 빠르게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으니까 뭐 그렇게 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뭐 웰컴 쿠폰 팩을 준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첫 구매 딜로 되게 싸게 뭔가 유저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후킹성으로 뭔가 유저들을 뭔가 설득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CRM 팀에, 그러니까 뭐 꼭 필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CRM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크고, 뭐 예시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또 100원 딜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웰컴 혜택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빨리 회원가입을 시키려고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0원 쿠폰 줄 테니까 제발 회원가입 하세요. 이런 거 줄 테니까 회원가입 하세요. 이렇게 설득하는 거고, 또 뭐 15만 원에 당첨됐대요. 뭐 이런 것들, 물론 우리 뭐 마케터가 보면 이런 것들이 뭔가 약간 뭐 마케팅적 그런 부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광고 수신 동의자 수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도 합니다. 지금 너가 뭐 예를 들면 이 A라는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FC 수신 동의해야 해요. 그러니까 꼭 수신 동의하고 뭐 이런 거 참여하세요. 이런 것들, 이러한 문법들이 되게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유리 같은 경우에서도 뭐 신규 회원들한테 어쨌든 첫 번째 혜택을 주는 것들이 다 이런 획득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객들을, 아까 말했던 우리가 정했던 고객들을 많이 늘릴 것이냐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획득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유지도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유지, 이탈 방어 및 서비스 사용 유지, 결국엔 리텐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재구매 유도,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이탈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크로스셀링. 예를 들면 이제는 패션만 팔지 않아요. 뭐 뷰티도 있고 라이프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너뷰티라고 해서 뭐 영양제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심지어 막 삼성전자도 들어와서 막 TV도 팔아요. 근데 이게 만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같은 경우에서도 인테리어 시공 이런 것들 서비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서도 아이폰 팔고, 뭐 꽃 배달하고, 요즘에는 되게 많은 하나의 버티컬 기업들이 그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마케터들이나 뭐 서비스 기획자들은 이거를 어쨌든 뭐 배달 서비스만 계속 고객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경험시켜야 될 거고, 저는 뭐 마케터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사용한 고객들에게 뭐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게 할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뭐 그렇고 실제로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예를 들면 패션 카테고리만 구매한 유저들에게 뷰티 카테고리 좀 구매해봐, 이런 액션들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걸 왜 하냐면, 이런 것들도 저희가 뭐 데이터를 뭐 이렇게 보게 하면 당연히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만 구매한 유저들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구매한 유저들이 오히려 훨씬 더 오래 살아남고 LTV 관점에서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금 더 우리 서비스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크로스 셀링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뭐 이거는 뭐 또 다른 예시긴 한데, 에서 예를 들면 뭐 무제한 할인을 한다, 재구매 쿠폰팩을 준다, 이런 것들은 구매하고 또 구매해라. 여기서 뭔가 뭐 예를 들면 투어에서 또 계속 항공권을 끊어라, 이러한 뭐 캠페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매 확정하고 포인트 선물 받아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니까, 사실 혜택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혜택을 선행적으로 줄 거냐 후행적으로 줄 거냐도 되게 많은 캠페인이 갈라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첫 구매 쿠폰을 줘, 먼저 첫 구매 뭐 포인트를 줘, 이러면 쿠폰을 받고 지금 결제해 라는 거고요. 후행적으로 하는 거는 뭐 페이백 같은 거죠. 일단 구매를 하면 우리가 포인트를 줄게, 이런 게 후행 지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포인트, 너가 일정 부분 이상 구매 확정을 하면 우리가 구매 확정 다음에 3,000포인트를 줄게. 이게 뭐겠어요? 이 밑단에 깔린 거는 구매 확정도 하고 3,000포인트 받고 또 구매해,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식으로 아까 말했던 저 조금은 노골적으로 재구매 쿠폰팩 무제한으로 줄게,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은 숨겨서 후행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접근이 이 리텐션에서도 가능하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되게 또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획득, 유지, 상승 말씀드렸잖아요. 상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객을 조금 재구매 시켰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고객을 결론적으로는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VIP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2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무신사도 멤버십 등급이 있고 멤버십 등급이 있고 뭐 퀄리도 등급이 있고 있는 것처럼 멤버십 등급을 보통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등급을 설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서비스에 락인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This is Never의 공홈에서 사지 마. 에서 사. 왜냐면
에서 사면 포인트도 줘, 마일리지도 줘, 혜택도 줘.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가 다 플랫폼처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에서 그리고 우리가 등급을 올려줄게. 등급을 올려주는 것마다 뭐 약간 적립률로 다르게 줄게. 적립률로 차등 주고 그 다음에 쿠폰을 더 세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멤버십 등급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서비스에서만 계속 사게 하는 그 락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멤버십을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1등급,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뉴비 등급에 있는 유저들을 더 많이 구매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텐션을 더 하게 해서 다음 등급으로 올리는 액션들도 되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등급, 그게 바로 뭐 업셀링, 뭐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또 업셀링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뭐 AOV라고 또 저희는 이제 커머스다 보니까 되게 이제 많이 쓰긴 하는데 한 장바구니에 담은 이제 가격들, 예를 들면 3만 원을 담아놨는데 그게 아니라 2만 원만 더 담으시면 뭐 그러잖아요. 2만 원만 담으시면 배송할 수 있게 해드려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담게 하는 업셀링도 되게 많이 이 단계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VIP예요. 지금 뭐 VIP가 우리 뭐 한 뭐 1000명 정도 있는데 이 1000명이 구매를 하지 않아서, 구매를 유지하지 않아서 다음 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 VIP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 VIP를 위해서만 우리가 또 캠페인을 돌릴 수도 있겠죠. 아, VIP,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VIP니까 그냥 다른 등급들보다도 조금 더 혜택을 세게 줄 수도 있겠지? 뭐 이러한 또 이제 근거가 있어서 지금 뭐 저희가 뭐 누구누구님만 위해서 쿠폰을 드릴게요. 뭐 이런 캠페인들도 등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멤버십 등급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지만 만약에 3개월 동안 우리가 10만 원을 구매하면 뭐 예를 들면 뭐 브론즈, 3개월 동안 100만 원을 구매하면 예를 들면 뭐 VIP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설계됐다라고 쳐요. 근데 우리가 뭐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고객은 지금 이제 99,000원까지 구매했어. 그럼 너무 아깝잖아. 이 1,000원 때문에 바로 다음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1,000원이 모자라서 등급 상승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유저들만 우리가 또 추출해서 뭐 쿼리를 날리든 개발자들한테 말씀드리든 요청을 하든 어쨌든 이러한 조금 미달된 유저들만 뽑아가지고 뭐 조금만 더 구매하시면 다음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으세요. 뭐 그러면 뭐 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캠페인을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CRM 안에서도 그리고 제가 상승 안에서도 진짜 무수히 많은 업무들이 되게 많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업무 수행적인 분류에서 획득, 유지, 상승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뭐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지그재그에서 실제로 하는 건데 다음 뭐 축하드려요. 뭐 예를 들면 이미 한도를 넘었어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상승 예정이십니다. 또 다른 거 더 확인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자동화 푸시 같은 걸로 뭐 등급 상승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뭐 더 구매하세요. 거의 다 왔어요. 혹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메시지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푸시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문자로도 이런 것들도 플레이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업무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형태적인 분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CRM 마케터의 임무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운영, 인프라 구축, 프로모션인데 제가 이렇게 자꾸 쪼개는 게 사실은 약간 무 자르듯이 완벽하게 이렇게 쪼개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설명과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도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잘라 놓은 거고요. 뭐 한 마케터가 뭐 이런 걸 다 수행할 수도 있고 요것만 하는 뭐 좀 약간 뭐 마케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회사마다 뭐 구역 구조마다 다르다는 것만 조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분류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운영입니다. 운영 제가 사실은 이 채널이라는 게 그러니까 FC랑 뭐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 채널이 그렇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뭐 CRM 채널 최적화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메시지들 되게 요즘에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럼 카카오 메시지를 많이 도달시키려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는 약 한 330만 정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채널 최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푸시를 하고 있어. 문자를 보내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이 문자 뭐 너무 하지만 몇 시에 보내는 게 제일 적당해? 혹은 그러니까 숏폼으로 보내는 게 좋아? LMS 롱폼으로 보내는 게 좋아? 한번 뭐 이미지도 보낼 수 있잖아요. MMS 이미지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는 게 그게 효과가 좋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쨌든 다양한 뭐 CTR, 클릭투루 레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최적화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뭐 신규 뭐 첫 구매 전환, 뭐 신규 회원 전환 이런 것들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것들은 채널은 또 CRM 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최적화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운영 정책도 사실 미리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루에 고객이 최대 몇 개까지 푸시를 받게 할 거야. 뭐 이런 정책들이 다 서비스들마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있는데 다른 서비스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런 것들을 설계하지 않으면 피로도 관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매출이 나온다고 해서 하루에도 뭐 20개, 30개 보내면 당연히 앱 삭제 바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최대 몇 개까지 괜찮아? 혹은 우리의 메시지 톤은 어떻게 유지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중복 발송은 어떻게 지향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우리의 톤 앤 매너는 어떻게 가져갈 거야? 뭐 키치하게 보낼 거야? 아니면 조금은 담담하게 보낼 거야?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어떤 정책들도 설계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운영 단계에서는 채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이제 참고차. 저희는 이제 사업부가 되게 많아요. CRM 팀은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뷰티 사업부, 무슨 사업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업부들이 너도 나도 우리 푸시 보내주세요, 우리 메시지 보내주세요 다들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요청마다 다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시트에서 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단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주차별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는 뭐 어떻게까지도 하냐면 스코어링 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 사업부마다 저희가 푸시 발송량, 그 다음에 CTR, 그 다음에 그 기획전으로 발생한 매출 이런 것들도 잘 조합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점수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너는 몇 개까지 보낼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구자 배분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운영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뭐 들으시면 와 이런 거 어떻게 혼자 다 하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뭐 저도 CRM 마케터지만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같이 고민하는 거고요. 실제로 CRM 팀은 업무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만큼 협업하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개발팀이라던가 혹은 뭐 디자인팀 혹은 뭐 PM, PO 또 다른 마케터들. 왜냐면 획득적인 부분 관점에서는 당연히 퍼포먼스 마케터들이랑 협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데리고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의 성과도 차이 나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걸 다 내가 언제 이걸 어떻게 다 해 이런 생각은 또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CRM은 직접적으로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앱이 있어요. 그러면 FC를 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거야? 아니면 브레이즈를 쓸 거야? 아니면 채널톡을 쓸 거야? 세일즈포스를 쓸 거야? 아니면 뭐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쓸 거야? 막 이런 것들. 문자를 보낼 거야. 그럼 문자는 되게 많이 문자 보내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거고 어떻게 뭐 할 거고 막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CRM 마케팅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이제 메시지 발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스 툴 뭐 브레이즈나 이런 거 붙이는 것도 중요해요. 채널톡 이런 거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뒷단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설계할 거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바구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라서 뭐 이런 예시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장바구니를 담았는데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이벤트가 이러한 푸시를 보내지 않은 만약에 서비스의 마케터라면 장바구니를 담았는데 구매하지 않은 유저들은 비교적 전환시키기 되게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메시지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만약에 건의를 하는데
장바구니를 담았다라는 우리가 이벤트가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웹인 뭐 GTM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앱에서나 뭐 혹은 또 웹에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서 장바구니를 담았다라고 이벤트를 띄울 것이냐, 트리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뭐 마케터들이 다 고민을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기획 조직 혹은 개발 조직한테 찾아가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하나의 예시지만 장바구니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검색했어. 물을 검색했네. 근데 구매를 하지 않고 앱을 껐네. 그러면 마케터는 예를 들면 누구누구님이 검색하신 뭐 땡땡땡 물 이거 찾으셨죠? 요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조금 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친한 척을 하면 우리 서비스에 들어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하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떻게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이벤트가 트리거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색 키워드를 다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든 것들이 CRM 마케터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기획 조직이라던가 개발 조직, 아젠다를 어쨌든 꺼내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방금 제가 이제 제 설명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속적인 이벤트 설계인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검색 이벤트 뭐 이런 거 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그재그는 유저마다 구매 확정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A라는 유저가 지금 얼마까지 구매 확정을 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알면 우리가 그 고객 등급별로 상승 기준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이 기준이라고 하면 유저들이 얼마까지 구매 확정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빼기 뭐 8만 원을 구매 확정했다고 쳐. 그러면 2만 원이 남았네? 뭐 이러한 정보까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캠페인, 뭐 CRM 플레이가 단순하게 뭐 매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되게 뾰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CRM 액션 고도화를 위해서도 이런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걸 알려면 우리가 이제 뭐 개발자한테 가서 뭐 누구한테 어쨌든 찾아가야 돼. 대표한테든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쨌든 내가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아젠다를 꺼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액션 고도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CRM 마케터들은 계속 또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인데요. 프로모션은 실제 말해서 그냥 아까 말했던 대로 뭐 100원 딜, 뭐 처럼 어쨌든 CRM 목표 달성, 회원 가입률, 뭐 크로스셀링, 그 다음에 첫 구매 전환율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모션 팀이 또 따로 있기는 한데요. CRM CRM 캠페인을 목적으로 또 CRM 그 프로모션 팀이 설계하는 프로모션 말고도 또 저희가 설계하는 프로모션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무들을 CRM에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프로모션 팀에서만 할 수도 있고 회사의 구조마다 회사의 상황마다 다 다를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CRM 팀에서도 실제로 뭐 해볼 수도 있다 라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M 업무가 어떤 거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마케팅 기획 3요소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하는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총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하는데요. 타겟, 액션, 마케팅, 분석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 사실은 되게 기획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타겟은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이제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았어. 그래서 뭐 다 했어. 뭐 배경도 알고 어떻게 왜 중요한지도 알고 했어.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특정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케팅 이제 캠페인을 설계해요. 뭐 예를 들어서 기획안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요 3가지는 꼭 씁니다. 첫 번째 타겟. 일단 누구한테 노출시킬 것인가. 왜냐면 그 CRM은 뭐 다른 마케팅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로 갈 것인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세그먼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에게 노출시킬 것인가를 되게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했던 대로 뭐 두 번째 재구매를 유도를 하려고 해. 그럼 단순하게 첫 구매한 유저들만 이 100명, 아까 제가 예시 드렸던 대로 이 100명의 유저들만 타겟할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야, 이 100명의 유저들 중에서도 오늘 가입하고 오늘 구매한 유저들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그 조금은 오래전에 가입하고 구매한 유저들만 좀 타겟해볼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점점 더 뾰족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 예시는
구매 이력이 없는 유저들한테 첫 구매 캠페인을 돌릴래? 아니면 최소한 장바구니 목록에 뭐 최소한 몇 개, 한 3, 4개 정도 있는 유저들한테만 우리가 타겟해서 메시지를 보내볼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떤 식으로 타겟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 달라지고 뭐 방향성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겟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액션, 무엇을 할 건지. 예를 들면 단순하게 우리가 푸시만 보낼 거야? 혹은 이벤트 페이지가 필요해서 이벤트 페이지를 직접 제작해서 뭐 갈 거야? 혹은 인앱 팝업만 띄울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떠한 메시지가 나갈 건지에 따라서 이 협업하는 팀들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과 분석. 저희는 결과 분석을 미리 조금 많이 세팅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지를 미리 조금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뭐 마케터들이 직접 데이터를 추출해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가 캠페인이 다 끝나고 나서 설명하고 데이터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 기획안에 우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러한 데이터가 예상이 됩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를 마케터가 먼저 다 약간 기획안에 다 넣고 가요. 이걸 넣고 가면 좋은 장점이 뭐냐면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의 어떤 업무도 되게 빨라지고,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볼 때도 훨씬 더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더 딱 맞게 데이터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결과 분석을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A/B 테스트를 할 건데 단순하게 뭐 실험군, 대조군을 나눠서 실험군한테는 뭐 A를 보여주고 대조군한테는 B를 보여줄 것인가? 혹은 그러면 이제 뭐 둘 다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뭐 실험군한테만 100% 노출하고 대조군한테는 노출시키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식의 테스트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때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공유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쓰면 뭐 배경은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타겟은 누구한테 하고요. 실제로 마케팅 액션 이렇게 할 거고요. 저는 결과 분석은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획안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뭐 현업에서도 더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채널별 특성. 제가 뭐 시간이 그렇게 넘지 많이 않아서 좀 다 많이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조금 빨리 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CRM 마케팅 채널별 특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걸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뭐 이메일 마케팅 할 때 꼭 필요한 정보들도 좀 넣어놨거든요. 뭐 CRM 채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메일, FC, 온사이트 섹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앱에 들어갔을 때 팝업 노출되는 거, 혹은 배너 같은 거, 문자, 카카오 메시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FC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거, 일단 공짜다. 앱만 설치되면 바로 발송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휘발성이 사실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도 수십 개씩 FC 받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좀 선을 넘으면 안 되겠지만 많이 보내도 우리가 이제 너무 당연해. 앱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왔네 이러고 그냥 위로 넘기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감은 남긴 하는 동시에 그만큼 휘발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휘발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FC 하나를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되게 필요하긴 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역시나 앱이 있으면 발송할 수 있으니까 앱이 없으면 발송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뭐 FC의 특징일 수도 있고, 뭐 메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를 구성할 건지 요 한 2줄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2줄에서 승부를 볼 건지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간 푸시 많이 하는데 야간 푸시를 또 적절히 이용을 한다면 새로운 유입증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쇼핑하는 행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다 퇴근하고 샤워하고 뭐 자리에 누워서 9시, 10시쯤에 다 쇼핑을 하거든요. 그때 구매 데이터가 실제로 다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야간 푸시를 적절하게 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야간 푸시를 발송하면 실제로 지금 법상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 수신 동의는 8시 이후로 보낼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시부터 10시까지 또 보낼 수 있어요. 야간 푸시는. 그럼 그때를 이용하면 조금은 나름대로의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입 주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단 야간 푸시를 보내려면 야간 푸시 수신 동의는 따로 받아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FC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문자는 뭐 이런 특징들, 문자는 가장 많이 쓰는 또 이제 막 CRM 채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또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장문, 당문에 따라서 문자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게 또 특징 아닌 특징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문자가 발송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이제 특징 아닌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강력한 CRM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한 20대 여성분들이 아니신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문자가 생각보다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타겟 연령대에다, 특히나 뭐 연령대가 더 올라가면 더 효과가 있겠죠. 여전히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비틀리든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딥링크를 활용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문자 같은 거 뭐 요거는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가독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문의 줄 글보다는 약간 뭐 블릿 포인트 혹은 1, 2, 3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쓰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는 뭐 다 아시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메일은 사실은 요거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도 역시나 발송 비용이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스티비 같은 그런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툴을 써서 월 단위로 계약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자체 개발도 가능하거든요. 뭐 자체 개발을 할 건지 이런 것들 고민이 필요하고, 이메일의 특징은 뭐냐면 컨텐츠를 조금 더 리치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자나 혹은 FC나 이런 것들은 한 몇 줄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컨텐츠 양도 길게 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B2B 기업들이 이메일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B2C보다는. 그렇지만 커머스 뭐 이라던가 여전히 뭐 이메일을 또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저는 또 접근 가능성이 또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면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앱을 다운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경우에는 뭐 이메일 마케팅을 하지 않죠. 그리고 요거 IP 워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메일 마케팅을 어디서 해야 돼 라고 하면 이 개념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그냥 가볍게 이런 거예요. 이런 IP 워밍이라고 구글링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ESP라고 하거든요. 이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구글,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이메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도메인, 예를 들면 각 도메인마다 긍정적인 평판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팸 처리가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메일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한번 참여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IP 워밍이라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데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하지 않고 저희 고객들이 막 몇백만 명 있으니까 한 번에 막 딱 때려 박으니까 바로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저희 이제 .kr 이 도메인이 바로 차단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막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IP 워밍 안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약간 보너스 느낌으로 조금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내면서 우리 도메인의 평판을 조금 높인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40만 명을 보낼 거야 라고 하면 첫째 날은 일단은 500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1000명, 셋째 날은 2500명, 넷째 날은 5000명, 이렇게 점점 늘리면서 이 ESP들한테, 구글이나 네이버들한테 우리는 스팸이 아니야, 이런 인식들을 되게 많이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나중에는 40만, 100만 혹은 뭐 200만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만약에 도입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나중에 뭐 언젠가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IP 워밍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넣어봤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CRM 채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그재그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있고,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은 또 특징이 친구수, 아까 계속 말했지만 친구수가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거, 그리고 접근성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카카오톡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말해 뭐해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채널을 차단을 하면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근데 요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요즘에 또 알림톡을 또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알림톡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알림톡, 뭐 저는 그렇게 권장하는 액션은 아니지만 쿠폰을 그냥 유저들한테 밀어두고 쿠폰이 곧 만료됩니다, 이런 쿠폰 만료 알림톡을 보내는 뭐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알림톡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메일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텍스트를 어떻게 쓰느냐, 혹은 이 카카오 메시지도 뭐 캐rousel 형태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컨텐츠를 또 리치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게 또 나름대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까지 이렇게 채널별로 조금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카카오톡 채널 친구수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KPI에서 손을 뗐는데, 어쨌든 제가 한때 막 카카오톡 채널 친구수 늘리는 이제 캠페인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 저희가 막 쏟아붓다 보니까 예전에 막 이렇게 막 채널 순위, 이런 순위에도 되게 많이 늘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보다 조금 늘어났을 건데, 제가 딱 지그재그 입사해서 처음에 이제 카카오톡 채널 친구수를 받았을 때는 약 80만 정도였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분들 다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330만 정도까지 되게 많이 커진 채널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비스가 컸기 때문에 이런 큰 부분, 이 서비스가 뭐 그 서비스, 소위 말해 서비스 빨을 받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조금은 러닝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가볍게 그냥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카카오 싱크가 필수예요. 결국에는 뭐 이거 너무 요즘에는 사실 카카오 싱크 안 하시는 서비스들이 없을 정도로 다 하셨는데, 실제로 조금은 카카오 싱크 도입이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카카오 싱크가 한 1년, 2년 정도만 빨랐더라고 하면 저는 지금 한 400만, 500만 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카카오 싱크가 굉장히 필수다라는 거고, 친구수 증대를 하는데도. 그리고 이런 메시지 많이 보셨잖아요. 꼭 뿐만이 아니라 어느 서비스에 가면 뭐 채널 추가하면 어떤 쿠폰 드릴게요, 이런 것들, 이런 채널 추가 혜택 제공하는 것들도 사실은 2단계에서는 굉장히 잘 워킹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뭐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 FC 수신 동의하면 특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이벤트들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채널 추가하면 뭐 특정 이벤트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 또 이런 데이터를 잘 뜯어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카카오 싱크 회원,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사항 같은 것들을 잘 이제 그 가이드라인 잘 보시면 카카오 싱크 회원 기준으로 선택사항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서비스에 내가 채널 추가가 되었는지 삭제가 되었는지, 채널 공개 정보를 그러니까 나의 채널 정보를 공개하실 겁니까에 대한 선택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이 카카오 싱크 회원 중에 차단은 몇 명을 했고 삭제를 몇 명을 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삭제는 알 수 없고 차단은 몇 명을 했고 추가는 몇 명을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단을 했던 유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또 캠페인을 채널 추가해주세요 라는 캠페인을 또 돌릴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 하고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CRM 마케팅 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CRM 마케팅이 얼만큼 중요하고 할 게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실제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면 이 빨간 선 같은 것들 보면 저희가 데이터가 막 빵빵 튀는 때가 있어요. 이때 CRM 마케팅을 했냐? 아닙니다. 거의 이렇게 전사적인 지표에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팡팡 튀는 지점은 TBCF를 했다던가 브랜드 캠페인을 했다던가 혹은 제휴 마케팅을 했다던가 이럴 때만 튀어요. 근데 CRM은 아무리 백날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액션을 고도화해서 이런 걸 해봅시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이만큼 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들으면
CRM 마케터로서는 조금 자괴감 막 들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막 데이터 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1, 2% 개선하는 팀인가?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약간 묽고 소위 말해서 복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계속 이런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뭐 좋았던 등급 상승 캠페인 이런 것들은 되게 고도화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뭐 하나 둘씩 계속 그렇게 고도화된 캠페인들을 하나 둘씩 계속 쌓으면 저는 결국에는 이게 모여서 복리처럼 되게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CRM팀 지금 저희가 일하는 CRM팀은 어떻게 하면 그런 자동화 캠페인 고도화된 많은 캠페인들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성과가 입증됐으면 그거는 이제 온고잉하게 자동화 시켜버리고 또 테스트하고 성과 입증해서 또 자동화 시켜버리고 이런 식의 이제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랑비에 옵전인 줄 모른다고 결국에는 이렇게 스며들게 하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이제 좀 별거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후에는 결국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아쉬운 점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CRM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여러분들 근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아실 건데 두 가지 개인화, 자동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CRM 마케팅의 방향성은요. 그래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예시가 사실은 개인화, 자동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경험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이름이라도 하나를 더 넣어서 발송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CTR이라도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개인화를 넣을 수 있을까? 뭐 보유 포인트, 너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로 어떻게 싸게 구매할 수 있어. 혹은 너는 뭘 검색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너 지금 뭐 멤버십 등급 달성했으니까 뭐 우리가 또 다른 혜택 줄게.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캠페인에 녹여내는 거, 결국에는 개인화하는 거, 결국에는 친한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하나의 예시인데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경우도 뭐 요게 안에서 이제 개인화는 너무 많은 거죠. 뭐 이게 제가 실제로 지퍼백 같은 거라던가 뭐 케찹을 고른 다음날 받은 이메일인데요. 뭐 일단은 이메일 제목부터 해서 제가 뭐 분명히 김민규인데 뭐 이름 개인화하고 내가 찾던 상품 바로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개인화했고 그리고 실제로 검색이나 했던 상품들도 다 보여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혹은 테드라는 사람이 주창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기업들도 이미 개인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거 클릭하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저희는 이제 SRP라고 하는데 검색 결과 페이지거든요. 검색 결과 페이지로 떨어뜨려서 더 많은 상품을 옵셔널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랜딩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막 이런 식으로도 모든 게 다 개인화가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개인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마지막 이제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CRM 캠페인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수동으로 보내려고 하면 진짜 이건 비용 효율 관점에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자동화 푸시, 자동화 캠페인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하고 성과 입증한 다음에 그 다음 자동화, 그 다음 또 다음 테스트, 이런 식의 사이클을 계속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정한 액션을 했을 때 자동화 푸시가 나가고 특정한 스테이터스일 때 자동화 캠페인이 나가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CRM의 방향성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RM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개인화, 자동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이제 끝이에요. 강연은 끝이고, 어쨌든 제가 조금은 이제 한 10분, 9분 정도 조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은 빨리 진행된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뭐 질문을 만약에 하실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지금 해주셔도 좋고요. 뭐 그게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뭐 이런 QR코드 같은 것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따로 저한테 뭐 메시지를 주시거나 혹은 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